네, 한국에 없던 일자리 모델, 이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노조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고 또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 그대로 우여곡절 거쳐서 4년 7개월 만에 아무튼 결실이 나왔는데 이번 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과정 지켜보셨을 텐데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협약에 이르렀고요. 결국은 광주 시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염원이 특히 노동조합 쪽에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네. 한편으로 현대차 그룹은 또 현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조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두 가지 요인이 결국 이번 협약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협상 타결로 어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어떤 순기능은 여러 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네. 앞으로의 추후 논란이 되거나 과제들을 좀 교수님께 여쭤볼까 합니다. 네. 일단 협약식 이어서 이제 광주시가 사업 계획도 마련하고 정부 심사에도 착수할 텐데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특별한 난관은 없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개문발차한 협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디테일을 보면은 앞으로 난관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첫 번째 자본금 조달 문제도요. 예. 광주시하고 현대차가 1대 2대 주주로 한 40% 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60%한 1,680억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느냐라는 게 쉬워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한 7천억 규모 돈이 들어가는데 자본금 외에 5천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마 산업은행이 대출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대출 문제도 역시 산업은행이 또 대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산업은행이 돈을 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 출자 문제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노사 협약을 통해서 상생 모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실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경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주체가 광주시가 되는데 네. 광주시가 사실 경영 주체로서 노사 협약을 완만하게 또 현대차하고 협약이라든지 협력을 완만하게 해나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상당히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출자 문제, 또 경영 주체 문제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민노총의 현재 상황에서 반대 아니겠습니까? 네. 어렵사리 타결은 됐지만 여전히 임금단체 협상 유예를 노동 3권 파괴 행위다 이렇게 민노총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5년형인 거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35만대 생산 때까지는 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선언적인 법이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단체 협약을 2년, 또 임금협약은 1년마다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 고용 이 되고 또 거기 새로운 회사에 노동조합이 성립이 되면은 그 노조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서 이 협약이 준수 여부가 사실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개문발차했다는 표현을 쓴 것이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대한 사정 변화가 있으면 노사가 서로 만나서 협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사측도 보면은 지금 광주시와 현대차 양자가 되겠죠. 그런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섭 같은 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영이 아닌 그냥 단순 투자를 하고 위탁 생산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하고 노조는 또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아주 새로운 상황이 사실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노조 측에서 민노총 측에선 장시간 저임금 노동 이쪽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현대차 정규직 임금과도 좀 격차가 있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된다고 좀 현명한 조언이 없을까요? 네, 그것도 지금 연봉 3,500에 44시간 기준으로 그 이야기만 있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용역을 주고 그리고 노사 간에 협약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이야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3,500이라는 게 44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노동자들이 이런 오버타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 또 이게 숙련 노동력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비숙련 노동력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숙련 노동력을 고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 또 이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비숙련 노동요의 이 정도 임금 수준으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당연히 현대차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뭐 저임금이라는 주장도 사실상 비교해 보면 가능합니다. 단 하나는 네. 임금 구조 자체가 지금같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당이 많아서 기본금이 적은 구조입니다. 근데 이 기본금을 높이는 구조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 질적인 측면에서 꼭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앞으로 노사협의를 통해서 네. 만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출자 문제라든가 경영 주체 문제, 또 임금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은 조금 뭐 타결은 됐지만 앞으로도 좀 봉합해야 될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들리는데 이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좀 가장 시급한 대목이 있다면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 3년 있다가 자동차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특별히 이제 출자 문제부터 잘 해결을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생각이 네.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현대차가 새로운 생산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해서 생산을 하는데 3년을 잡았는데 그거 자체도 상당히 좀 타이트한 스케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경차가 얼마나 시장성을 가지고 또 저임금을 기초로 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기본 발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시작했을 뿐이고요. 앞으로 성공 여부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여전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 모델을 상반기 안에 두세 개 지자체로 확대하겠다는 지금 방침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넘게 한 거의 5년이 걸려서 지금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네. 성공 사례라고 정부가 지금 해서 금방 그렇게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